잠시 입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탑승하신 분은 30명이고요. 아마 내기 마을에서 또 같이 합류하실 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침에 계속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더위를 먹어서 못 간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남원 불교대학에서 주관하고요. 불교진흥원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흥원에서 보조사업은 돈이 얼마 안 돼요. 150만 원밖에 안 되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한 500 정도가 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선원사 운문 스님이 불교대학 학장이신데 아주 통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남원 불교대학은 올해가 30주년이 됩니다. 1993년도 6월 달에 개교를 해서 2개월, 3개월 과정을 하다가 96년도부터 1년 과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수로는 33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뭐 대법회도 하고 뭐 불교대 합창단 정기호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행사도 30주년 그 행사의 즈음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행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요. 그 행사에 총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오늘 운문스님 학장님도 안 오시고 여기 동문회장님, 불교대학 동문회장님, 오영구 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환영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구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불교 역사 현장 지리산을 찾아서도 지금 우리 불교대에서 좀 많이 협조도 하고 우리 남원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불교대가 조금이나마 힘을 다해서 아마 노력을 해보자 해서 우리 불교 동문회가 좀 힘을 좀 쓸 겁니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불교대가 아마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우리 동문회에서 지금 아마 불교대 학생들한테도 아마 많이 지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5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사라도 또 답사하는데 길라자를 해주신 우리 조영석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석 이사장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순신 배그 종로 이순신 배그 종군모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순신 배그 종군모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얼굴은 몰라도 그 종군모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시내 곳곳에 표지판도 많이 되어 있고 이 종군모를 직접 개발하시고 하신 우리 조영석 이사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석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리산 권역에 우리 그 역사를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콘텐츠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늘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사하고 이 불교산. 불교산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해왔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의 현장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지리산에는 우리나라 불교 역사와 맥이 닿는 중요한 사건들, 그 스님들의 현재 역력하거든요. 오늘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리산 불교를 좀 알려보자. 그런 취지에 전부 공감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신 그 파등사지, 그러니까 예터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또 남원 출신의 그 큰 스님 용담 조광 스님이라는 분의 기록상으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산동 지금 우리 그 산동에 보면은 도안긴 시들 많이 사는 데 있습니다. 목동마을 거기 보면 김지백이라는 어른이 1630년대에
지리산 유람을 하면서 어딥니까 대흥사 근데 지금 파전사에 머물렀던 기록이 또 고스란히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역사적인 고성이 주석했는데 폐사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1700년대에 활동한 그 스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절터를 답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실상사는 세조 때 불이 나가지고 20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679년도부터 중창불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백장사라 그랬습니다. 본사였으니까. 불타버리는 바람에 산중에 짓지 말고 옛날 절터에 느름터에 짓자 해가지고 실상사가 1679년도부터 다시 중창불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기록들이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소개되어 있고요. 아까 용담 스님의 특이하게 이 스님은 입적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땅을 물려주면서 땅을 위답을 삼아가지고 제사를 번갈아가면서 세 곳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이게 실상사, 입적한 곳, 그 다음에 파근사, 논일던 곳, 그러니까 주로 거기서 수행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감노사, 머리 깎았던 곳입니다. 감노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굴의 천원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방이라 해가지고 남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굴의 광이면 일부, 산동면, 중방면은 예전에는 다 남은 땅이었어요. 이게 1914년도에 남원이 갈리갈리 동서남북이 다 찢어집니다. 장수, 도남, 굴의 임실 오수, 그 다음에 동계, 순창, 그 다음에 곡성, 고달, 그리고 굴의 산동. 운봉이 이제 폐연이 되면서 남원으로 편입된과 동시에 나머지 이렇게 동서남북이 싹 다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불교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천육동이들 보면은 저 하동 쌍계사를 가는데 진주 땅이라고 나와요. 그 틀린 게 아니고 그때는 진주 땅이었어요. 1700년도 초반에 악양, 화계 등이 다 이제 하동으로 편입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불교사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용담 조관스님 기록에 제가 상세하게 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요. 보시고 또 절터 이렇게 높은 곳에 큰 스님이 또 주승하고 계실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남원의 가장 큰 절, 그때는 운동에 있었죠. 실상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람 있는 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스님의 예수 불교사에서도 이런 불교 스님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대강 같은 스님, 우리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대강 보유설주 스님의 부자 대강 각성은 서산대사의 조카 법맥으로. 아까 제가 법맥도를 드린 이유가 불교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족보를 좀 봐야 돼요. 처음에는 법맥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스님들이 나오면 그걸 메모를 했다가
사승 관계를 따지다 보면은 아, 이 표가 너무 보기 편하지 않다.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한 그 중간에 그 내용은 그 2004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그 이제 태화당 정원 스님이라고 그분이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아주 보기 편하게 해줬거든요. 거는. 위에 아래는 내가 이제 적었는 거고.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 인계종을 표방하고 있죠. 이 법맥은 성어휴정, 부여선수 그 두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할아버지 스님이 벽송사를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입구에서 모이라고 해서 입구에서 있었는데 철불이 이거 그런데 위에 계속 포항시 연수 신청이 하면은 노선하다. 비로자나 불면 석가모니들 괜찮습니까? 근데 약사들의 모습이지만 그 당시 선종사들 대부분 노선하다. 약사불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포강 선생님은 노산화불이 가능합니다. 이 건물도 공공된 거 오래 지어지지 않았고 그렇겠죠. 지금 뭐 정유재란도 정유재란이지만 이 식상사는 1987년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간수. 우리나라 철불 연구할 때 보면 이 철불이 제일 대표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만큼 유명한 철불. 이쪽에 포스터 보는 거도 실제로 가다 보면 장엄미가 달라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선원사 같은 경우도 철불인데 거기는 금도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금불로 알고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철불입니다. 철불을 그러니까 이제 금을 저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성이 높죠, 철불이. 근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금을 또 입힌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든 거는 이게 뭡니까? 그 부집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부부가 만들기 때문에 이염새 부분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금을 입히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하고. 선원사 철불은 지금 금불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선원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은 철불에 금을 입힌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철불인 들어있는 그럼 금철불이네요. 네, 그냥 철불. 근데 어딘지 기억을 못 하는데 개금을 했는데 네. 개금한 게 계속 벗겨지고 네, 네. 그렇게 노출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에. 근데 지금 그 가지산 보림사라고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구산섬 예, 예. 근데 그런데 그 철불도 도금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네, 도금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철불 형태로 있는 데도 있고 또 도금을 한 태가 있는데 선원사가 그 대표적인 예로 도금을 한 그런 철. 목불도 있고 소주불도 있는데 개금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용성지에 보면은 안 써놓는 용성지에 보면은 선원사에 보면 안에 정유재란 때 불타버리고 오직 금불만 남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철불인데. 이 철불도 여기 발굴하고 올 때는 컨테이너 속에 모셔져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예, 예. 맞아요. 네, 한 10 몇 년쯤 됐을까? 그때는 이게 컨테이너 속에 모셔져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눌제 양성지 어른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성지 어른은 아마 돌아갈 때 파주인가 어디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남원에는 파가 두 파가 있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두 파가 있는데 남원양 씨가 경부공파, 경부공파 경부공파 중에서 제일 큰 인물이 아마 눌제 양성지인데 이분은 세조가 나의 제갈량이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저는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 본래 이제 문인들을 유리하고 문인들을 좀 볼 때 저쪽 능선이 우리 영재봉 능선이 영재봉 능선이고 왼쪽 뒤로 가면서 만복대. 그러니까 이제 유람원 사람들은 여기서 쭉 넘어가면 그게 산동이에요. 다른 데랑 지금 여러분 성탑 다 보셨으면 저리로 가면은 놀랄만할 정도로 넓은 터가 나옵니다. 이건 절터가 나옵니다. 이제는 힘든 길은 없습니다. 잖아요. 그렇게 인지니어한테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세조 때 장교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쭉 해가지고 그 정책을 올립니다. 이분이. 와,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양성 눌제 말을 좀 더듬다 해가지고 눌제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성지 어른은 남은 사람들이 재평가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엄청난 그 글을 보면요. 왜 무신들을 지금 홀대하는지 그건 잘 자기가 모르겠대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무신들인데 급여도 넉넉하게 주고 장교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 상수를 올리는 사람이 바로 양성지입니다.
하여튼 그 국가 경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아주 배척을 당하죠.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배척을 당하죠. 세조는 좀 싸고 돌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좀 배척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충종로라는 족보 없는 어디 가도 있는 그런 이름 말고 우리 저 롯데백화점에서 쭉 서문 노타리까지 오는 그 큰 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양성기로라는 이름을 지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성기로.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분이 옛날에 남원성을 남원성을 다시 지을 때 성종 임금 때 이게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자기 고향인데 그러니까 옛 성터를 다시 옛 성터처럼 넓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상수를 올려가지고 지금의 남원성이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남원부는 한양을 제외한 평양, 경주, 나주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그 뒤에 전주, 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4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눌제집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양성지 그 공조 판서였거든요, 당시.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한 거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남원성 지금 이제 남원성을 비정할 수 있는 그 성을 축성하는데 양성기 선생의 공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경부공파의 아주 높은 분인데 이분은 아마 저 산서 쪽에 정조 임금 때 아마 그게 사당을 지었어요. 나라에서 직접 지어줬는데 지금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서가 좀 장수 땅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저도 답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파주는 굉장히 이분을 선명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곳은. 근데 정작 태어난 곳은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남원영씨는 저런 성씨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남원성을 그 확대됩니다라고 상수를 올리는 내용은 그 물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이 나름대로 또 무신들 장교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 주장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길은 우리 그 지금 추천해서 200 가는 길 거기는 그 조경남 장군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 충분히 족보 없는 장백산로보다는 조경남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옳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근데 면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했는데 이런 치하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전주만 가도 권삼등로 보셨죠? 네. 권삼등로, 채명이 길, 그다음에 또 뭡니까 충경로 뭐 이런 식으로 충경로는 그냥 우리 충경로하고 달라 호를 붙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남원은 월매로 방자로는 있어도 역사인물 도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판소리 소설 나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서 춘향길이 뭐니 온 도배를 해놓고는 정작 남원 출신의 이런 역사인물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최명희 선생은 물론 전주에서 활동을 오래 했지만 고향에서도 혼불길은 있지만 전주에서 최명희 길이 나왔죠.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호텔 가지 입구에 창말 입구에 최명희 길이 생긴 거 보고 얼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게 이런 제에 거절당한 게 굉장히 오버랩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남은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지만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경남 장군 그리고 그 세조 때 그렇게 좋은 정책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런 양성지 선생에 대한 우리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진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용담 스님, 요새는 부도라는 말 대신에 승탑이라고 바꾼 거 아시죠? 보러 가겠습니다. 대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특별한 이 남원에서 적용이 돼야지 상관받고 딱 얘기해서 사람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문화활동원의 신정희 씨가 그렇게 이름 바꾸면서 시하고 뭐하고 얼마나 싸운 줄 알아? 목국세 축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우물이 되었어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여러분 왼쪽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만복대에서 영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고갯길을 넘으면은 바로 구례 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그 목동마을에 산동 목동마을에 김지백 일행이 대흥사에서 묵었다 되어 있거든요. 대흥사는 타는사에서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고는 바로 구례 산동으로 넘어가서 쌍계사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길이 추정되고요. 보통 남원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길은 우리 그 주천 내평마을 있죠. 둘레길 넘어가는데 거기서 숙성치를 넘어갔습니다. 숙성치. 그러면 바로 산동에 그 운주원 원이 있던 곳으로 가거든요. 이 길이 그게 지금 밤제길이 아닙니다. 숙성치 길이 맞습니다. 아무튼
유람은 그렇게 됐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입구에 그 성탑 보셨죠? 무너진 성탑. 그게 해암당이거든요. 오늘 제가 자료 나눠준 그 한 장짜리 보면은 한문으로 막 적힌 데 있죠. 우리 한국 법맥도. 맨 밑에 보면은, 용담 조간 7세 되었습니다. 7세가 누구 기준이냐면 그 서산대사 청의휴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용담 스님은 서산대사의 6세손, 그리고 저기 있는 해암당은 7세손인 해암윤장입니다. 아까 그 밑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장 스님일 것이다라고는 지금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담 스님이 박은사의 사리가 모셔졌고 그 내용을 적은 용담집의 저자가 바로 해암 윤장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해암이 바로 그 해암 윤장 스님일 가능성은 거의 99%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쭉 이 자료들을 모아보면은 도군을 많이 당했대요. 큰 스님, 용담 스님은 18세기를 대표하는 그 큰 스님이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하실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를 피해가지고 수행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또 요청해 가지고 또 나오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남원 출신의 용담 조관 스님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의 주로 머물면서 수행했던 곳이 박은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깎은 감노사 그랬죠. 주로 논일던 박은사, 그 다음에 입적한 실상사, 의 사리 5과를 나눠서 봉안하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때 그 무렵에는 아마 성녀들도 사유재산이 있었나 봐요. 남은 분이니까 물려받을 수도 있겠고, 그거를 이제 위답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용담집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해암 윤장입니다. 아까 있는 성탑일 주인공이 가능성이 거의 100%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18세기에 고성의 흔적이 서린, 이분은 1762년도에 입적을 하셨는데요. 용담 스님 글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원제 옛길에 유정바위에 대한 시도 남기고 남은 사또한테도 그 신문을 보내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식도 뛰어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남원 출신 고성들이 보면은 아까 서산대사하고 법행제입니다. 부유선수 스님이라고 고성이 계시고요. 그분의 이제 법손이 되는 백암성총, 부유선수 스님은 오수 출신입니다. 근데 옛날에 남은 땅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백암성총이란 분은 어느 지역은 모르지만 또 남원 출신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근현대기에 가가지고 백용성 스님, 그분은 옛날에는 남원 번암이었는데 지금 또 장수로 넘어갔죠. 하여튼 한국 불교에 있어가지고 남원 출신의 고성들의 흔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고, 그 중에서 18세기 우리 용담 조관 스님의 흔적을 박은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실상사를 우리가 들르겠지만, 실상사는 아까 그 재건, 지금은 다 지워버렸는데, 제가 신문기고를 한 4년 전에 하면서 그랬어요. 정유재란 때 폐사된 거는 맞지 않다. 세조 때부터 200년간 폐사된 상태에 있다가 1679년도에 그때 유람원 분이 글을 남겼어요. 한참 군창불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백장암이라는 거 백장사라 그랬어요. 본사 역할을 했으니까. 백장사가 불타고 스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밑에 큰 절터로 다시 옮기면서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남원 출신의 의병장 제일 먼저 순국하신 분이 누굽니까? 양대박 장군이죠. 양대박 장군이 1586년도에 지리산 유람을 가면서 실상사를 들릅니다. 그때 보면 기록이 휑한 절터에 철분만 우뚝 남아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딱 100년 뒤에 우담 정시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죠. 우담 정시환이라는 분이 그때는 이제 그분은 산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유람을 온 겁니다. 170일 머무니까. 근데 실상사에서는 그때 한참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그때는 벌써 철불에도 약사전이 이제 입혀져 있고 그런 모습, 100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는데, 정유재란 때 뭐 폐허가 됐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86년도까지도 중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폐사 상태에 있다가 백장사가 불타버리면서 본사를 다시 실상사터로 옮겨서 크게 짓는데, 그때 이제 우담 선생이 걱정하는 말이 민간 주변의 주민들하고 땅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걱정이 다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사는
쭉 근현대까지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요. 오랫동안 질터를 비워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 땅 문제 때문에 계속 머리 아픈 모습이 1986년도 기록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나눠준 자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20분간 지금 이제 실상사 갈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삥 돌다가 한 20분 뒤에 여기서 다시 직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자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념 촬영 좀 하지. 근데 여기 너무 요 안쪽에 센터도 있는데. 여기 아, 센터요? 나는 그건 못 찾아봤어. 센터가 있어요. 왜 공생이 막혔는지. 센터 옆에 이제 보돌이 있어서 무당들이 거기다 천막 치고 여기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랬구나. 그다음에 이제 요 계곡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합수되는 데 밑에 보도가 굉장히 네, 하나. 거기도 이렇게 떠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보했어요. 누가 이름은 하긴 못했죠. 있어. 이름 있어요? 남원시에서도 조사한데 안내해줬고. 여기 오세요. 예. 못생긴 사람들은 뒤로 가고. 왜? 언제 찍어? 언제 찍어? 사진은 자연스럽게 찍어보세요. 당연한 게 실상사에 한 20분 늦게 따고 연락을 미리 해야 안 되겠어요. 되겠나? 그러다 40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더라고요. 두 번째 달고 있는 거.